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경제 제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스테이지 협상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공세적이었죠. 관세를 부과하다, 안 하다, 높이고, 내리고, 유예에다가 다시 매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스테이지 협상을 끝내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화해를 기소했죠. 그 다음에, 이제 2탄으로, 중국에 있는 민간 항공기 회사에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한 회사에 엔진을 공급할 수 없어 하지 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중국 시스템의 실패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도 침체하고 있는데, 정신없는 중국에 또 이거는 핵퍼친 정도는 아니지만 잽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미국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무역 분쟁이나 무역 전쟁이 아니고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의 큰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은 큰 펀치, 작은 펀치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릴 거야. 로 보입니다. 이 이제 뒷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죠. 2025라고 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을 자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트러스TV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냥 GE 첨단 항공기 엔진, GE 세계 최대 엔진 제조회사죠. 항공기 엔진, 미국인의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항공기 엔진은 두 회사가 거의 세 회사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사실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데 항공기 엔진으로 세계 1등, 2등 다투고 있고, 그 다음 프레드 앤 휘트니, 이 회사입니다. 이제 주로 전투기 엔진을 많이 제조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들, 왜냐면 엔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쉬운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엔진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보시면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건데, 제가 기계 쪽으로 이렇게 관심 있어 유튜브 영상을 항공기 엔진 영상을 많이 보면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만에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 엔진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동차 엔진에 비해서 몇 개겠습니까? 몇 배 높죠. 몇십 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1차, 2차 협력업체들하고도 같이 성장해야지만 저 엔진을 조립하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항공기 시장은 어떤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항공기 엔진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을까? 이 배경은 뭐냐? 항공기 시장에 있습니다. 항공기 시장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하지 않는 건 항공기 시장이 크고, 중국의 기술 굴기마저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데, 항공기 시장은 향후 20년간 6조 달러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7,000조죠. 향후 20년간 총액이. 매년 5%, 4.7%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항공시장 만들 거야. 여기 보면은 보잉하고 에어버스 두 회사가 사실 대형 항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코맥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항공기 껍데기는 만들 수 있겠죠. 중국도 민항기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국이 사주는 게 아니라 국영기업이 해외에도 나가고 싶은 거죠. 화웨이처럼. 그런데 저 엔진은 자기들이 만들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이죠. 그러면 중국의 2025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1단계에서는 글로벌 제조 강국, 25년까지 35년에는 제조 강국 내 중간 수준으로 확립하고, 3단계에서는 세계 제조 선도 기술. 그래서 중점 산업은 차세대 IT, 그러니까 화웨이를 미국이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거고, 항공 우주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선진 철도, 교통시설, 해양 에너지, 고고 정밀 수치.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기술로도 이제 미국을 이길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성장하다 보면 미국 너희들은 언젠가 앞설 거야. 그죠? 너희들이 대략 20조 달러 정도면 우리가 16조 달러 한 7, 80%까지 우리가 쫓아왔는데 성장률이 우리가 높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앞설 거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기술로도 우리가 이겨서 세계 패권 대국이 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사이버 도둑이다. 중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50하고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뭐 관세를 부과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너희들이 뭐 기술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는 뭐 첨단 기술 탈취범들이야. 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그 공격 중, 그러니까 무역 분쟁도 하고 화웨이도 기소하고 엔진 수출도 하지 않고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닌 패권 전쟁이다. 누군가는 이길 때까지, 누군가는 질 때까지 가는 전쟁이고요. 이 전쟁의 승부는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 침략 표적으로는 이제 주요 내용이죠. 관세 부과 계속하죠. 뭐, USTR 통해서 301 보조해가지고 중국이 뭐 미국의 지적 재산권 위협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WTO도 제소하고 자국 USTR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도 제재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중국 시진핑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정권을 바꿉니다. 5년이나 6년 정도 하면은 다음 세대에 넘기고 이제 세대를 넘기면서 물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이지만 그 안에도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어떤 권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등소평이 사실 등소평 하면 아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뒤로 물러서 그냥 최고 지도자죠.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이. 그 성견지명, 중국 깨어있는 사자, 잠자는 사자를 깨운 등소평이 얘기한 이유를 우리 시진핑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고 나면 100년간은 잠자코 힘을 길러라. 그죠? 우리가 조금 힘이 좀 강해졌다고 경솔히 구는 것은 가장 두렵다.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말고 100년이다. 100년간 웅크리고 힘을 길르면 그 다음에 중국은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중국은 지금 너무 많이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도 뭐 잠재적으로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죠. 베트남하고도 안 좋죠. 인도하고도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형색이에요. 군사적으로도 둘러싸고, 그죠? 무역으로도 제재하고 있고, 기술 탈취도 뭐라고 하고 있고, 화웨이도 기소하고 있고, 엔진도 나는 우린 만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민감한 곳이랑 들어가는 건 안 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그죠? 좌우가 상하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하고 가장 큰 무역 상대 파트너죠. 파트너인 중국. 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동맹국인 미국.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이미 아마 그때가 온 거로 저는 보는데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았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컨텐츠 영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